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34회 기출문제 해설 두 번째고요. 자료는 네이버 검색창에 송송호 프로필, 공식 홈페이지 터치하시면 제 카페가 나오고 카페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이래서 우리가 10번까지 풀었으니까 이제 11번부터입니다. 총 4번에 걸쳐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11번부터 틀린 거. 자, 11번부터 20번까지 풀 건데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10번까지도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25번까지는 다 맞추겠다. 이런 생각으로 푸셔야 되는 거야. 11번 틀린 거고요. 사무소 이전이고 1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과적 관할구역 외이지역 관 외이전. 그럼 어디 가서 신고한다? 이전 후에 가서 신고한다. 맞고요. 중개사무소 관 외이전이니까. 관 내는 등록관청. 관 외는 이전 후에 가서. 2번. 이사 가면 지체 없이 간판 치워야죠. 일을 안 하니까. 사무소 이전, 폐업 신고, 등록 취소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라. 안 치우면 바로 대집행. 철거 명령은 안 나온다 그랬어요. 사무소 이전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다. 이전 전 사무소에서 일 안 하잖아요. 간판 두고 이사 갔잖아. 그리고 폐업 신고, 일 안 하는 거고, 등록 취소, 일 못 하는 거고. 이 세 가지는 일을 안 하니까 본인이 치워라. 지체 없이 철거. 휴업 X, 업무 정지 X. 휴업과 업무 정지는 간판 치우는 거 아니었고. 3번. 분사무소 이전이니까 어디 가야 돼요? 주된 가야죠. 자, 1번 지문은요. 중개사무소죠? 중개사무소 관 외 이전 후에 가서 3번 지문은 분사무소라고 써줬잖아.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라고 써준다고요. 그럼 이제 분사무소야. 분사무소는 관 내건, 관 외건 주된 가서 신고해라. 1번 지문은 그냥 중개사무소 관 외 이전이니까 이전 후에 가서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라고 이렇게 나온다. 4번. 업무정지는 후발적 공동사용 안 되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이사를 가서 다른 사무소에 못 들어간다. 업무정지 받은 자, 업무정지 받은 사람 사무소에 못 들어가죠. 후발적으로는 나중에는 또 업무정지가 이사 가서 다른 사무소로 못 가고 업무정지는 후발적 공동사용이 안 된다. 원래부터 공동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다.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죠? 업무 정지 받은 다음에 후발적 공동 사용은 안 된다.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 이사를 가서 다른 사무소에 못 들어간다. 4번 맞고요. 5번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를 제출할 때 등록증을 첨부해야죠.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은 첨부 서류다. 바뀐 거를 들고 가는 거잖아. 등록증에 소재지가 바뀌었고요. 분사무소라면 신고 확인서고.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이전 신고할 때는 바뀐 걸 들고 가라. 바뀐 거를. 그래서 등록증,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분사무소라면 신고 확인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그래서 등록증 첨부해야 된다.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송부서류. 송부서류는 중개사무소 관 외이전일 때 이전 전이, 이전 후에 송부하는 거, 보내는 거, 송부서류. 등록대장, 개설등록신청서류, 행정처분 관련 서류는 이전 전이, 이전 후에게 송부하는 거. 제가 그래서 이거 등록증인지 등록대장인지 잘 보라 그랬어요. 등록증은 뭐다? 첨부서류. 등록대장은 송부서류. 보내는 거. 첨부서류랑 송부서류가 완전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니까 첨부서류예요. 첨부해야 돼.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요. 12번. 중개의뢰인갑 개공을 중개계약 옳은 거. 1번. 갑이 요청에 따라서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다고. 빵년 했던 거. 빵년.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는 거. 보존 의무가 있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다. 빵년. 보존 기간 그런 거 없다고. 빵년. 2번. 표준 서식은 있죠. 표준 서식이 있고 사용 의무는 없어. 보존 의무도 없고. 왜 있는지를 모르겠다니까.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있기는 하다. 있기는 하다.
거래계약서가 표준서식이 없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쓸데도 없는데 표준서식은 있다. 그래서 우리 희망으로 푸는 거, 희망 들어가면 취득료, 희망 없으면 이전료. 그리고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이잖아. 있으니까. 2번이 맞고요. 3번. 존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가 뭐죠? 표준서식. 존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있다. 근데 표준서식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잘 나온다 그랬어.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가 존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사용해야 되는 거고 을 개공이 서명 및날인 아니에요.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날인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만. 그리고 그걸 몰랐어도 소공은 하는 거 아니죠. 소공은. 전속중개계약 시작 단계다. 중개계약 말만 보이면 단계가 일을 시작하는 시작 단계니까 소공은 관여가 안 돼요. 소공은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는 거 아니고 또 전속중개계약서 서명 또는 날이라는 거 아니고 관여가 안 된다. 일반 중개계약도 똑같고 일반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전부 다 시작 단계다. 소공은 관여가 안 된다. 소공은. 그래서 서명 및날인도 틀렸지만 요거 소공이 있을 때 소공이 함께 서명 및날인 틀린 거다. 소공은 시작 단계, 전속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요런 일을 시작하는 시작 단계에는 관여가 안 된다. 4번 유효기간은 3개월인데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죠. 5개월로 하자 그러면 5개월, 2개월로 하자 그러면 2개월 이렇게 아무런 말이 없을 때가 3개월이 되는 거고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번은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건 운이 좋은 거죠. 새가 된 게 아니라 유효기간 내에 다른 계공기에 의뢰해서 거래했다. 새가 된 거. 또 내가 한 명 소개했더니 나 빼고 둘이 만나서 직거래했다. 완전 새 된 거. 새가 됐을 때가 위약금. 지금 운이 좋은 거. 자기 친구랑 거래한 거란 말이에요. 친구랑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주는 거죠. 지금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틀렸다고. 위약금 X. 중개보수 50% 지급한다. X.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 주는 거다. 비용. 3번 틀린 거고요. 좀 어려웠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문제 쉽지 않죠. 생소한 게 또 답이어서. 틀린 거 1번은 기재사항이 복잡하대요. 그러면 다른 용지 작성해서 간인하고 첨부하면 돼. 자,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한번 보시면 정말 너무 복잡해. 빽빽하고 여유 공간이 없어. 빽빽하다고. 그래서 지분 비율도 주소란 뒤에 적게 돼 있잖아요. 너무 빽빽하니까 적을 공간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더 적을 사항이 있으면 다른 종이, 다른 종이에 적은 다음에 간인해서 첨부하는 거예요. 신고서가 빽빽하다. 2번 공급계약은 분양계약이죠. 분양은 매매계약 1번 타자. 공급, 분양 같은 말이고 전매는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 전매는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이고 같은 말들 알고 있어야 돼. 분양계약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공급계약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같은 말이고 전매,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다. 전매다. 그럼 그거는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이다. 같은 말인 거. 요약서에도 제가 막 적어놨고 뭐 여러 번 설명드린 거고. 3번은 면적은 집합 건축물일 때는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인데 집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 이제 그 밖의 건축물이잖아요.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 지읒지읒.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그러니까 그 밖의 건축물이니까 연면적. 맞죠? 4번이 틀렸고요. 4번은 임대주택 분양 전환인데 요거는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의 한정이에요.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분양 전환할 때만 그때만 표시하게 돼 있어. 체크 표시. 그때 법인이 아니면 안 되고 법인이어야 돼.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전에 한번 나왔을 때는 옳은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분양 전환할 때 체크 표시해라 이렇게. 지금은 틀리게 나와서 법인이 아닌 이게 틀린 거다. 아, 좀 치사했어. 이런 걸 이제 정답 지문을 할 줄 몰랐네.
5번은 전매는 제가 이제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이겠죠? 얘는 부가가치세 포함이죠. 공급계약,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돈 들어간 거 다 신고한다. 발코니 확장 비용 이런 것도 다 신고한다 그랬어. 돈 들어간 거 싹 다. 부가가치세도 포함이고. 이렇게. 그래서 1번 아니면 4번 아마 두 가지에서 좀 망설였을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14번. 확인 설명 틀린 거. 1번은 갑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교부. 맞죠? 확인 설명이라면 중개 완성 전까지,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까지 설명하고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은 중개 완성됐을 때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거래 당사자가 쌍방 두 명을 말한다. 2번은 제가 이거 마무리 특강할 때도 막 설명드린 거잖아요. 근저당.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만 확인하면 된다고. 원칙. 밑도 끝도 없이 근저당 써 있으면 채권 최고액만. 실제 채무액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저당 채권 최고액. 근데 예외. 채무인수 조건 이런 말이 보일 때 채무인수 조건은 대출금 떠하는 거잖아요. 대출금 떠하는 거. 이런 채무인수 조건 이런 말이 보일 때만 실제 채무액도 확인하는 거죠. 지금 2번 질문은 채무인수 조건 이런 말이 없잖아. 그냥 근저당 이렇게만 써 있으면 채권 최고액, 근저당 채권 최고액, 판례가 그냥 근저당 이렇게 돼 있으면 채권 최고액만 확인하면 된대.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은 대공에게는 성관주 의무가 있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중개가 위임과 유사하다. 위임과 공통점. 그래서 선관주 의무가 있다. 차이점은 대공은 중개 의뢰인과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고 유상인 거고 위임 그러면 허준 선생님이니까 신뢰관계가 있고 무상인 거고 공통점은 둘 다 선관주 의무가 있고 중개가 위임과 유사해서 선관주 의무가 있다. 위임과 공통점 선관주 의무. 4번 답은 자기가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중요한 거라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 법에 규정된 게 아니에요. 법에서 설명을 하고 돼 있는 건 권태기의 공조, 취중바닥도 우리가 막 외우고 있잖아. 그거 말고도 이거 중요한 건데 판례는 다 설명하래. 중요한 거라면. 법에 규정이 없어도. 그 중요한 거를 설명 안 하거나 아니면 잘못 설명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판례. 키워드는 중요한 거. 중요한 거라면 설명을 해줘라. 법의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5번. 합의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에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갑은 개공이죠. 500과태료. 소공이라면 자격정지.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한 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에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은 건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한 거다. 개공 500과태료, 소공은 자격정지. 특히 소공일 때 주의하라 그랬어. 소공이 아예 설명을 안 했어. 아예 설명을 잘라버려. 제재 안 받고 잘라버려. 설명을 했는데 똑바로 못했다. 소공 자격정지. 개공은 그냥 다 500과태료. 그렇게요. 15번. 틀린 거. 1번. 보험 드는 거는 업무 시작 전까지. 등록하고 업무 시작 전까지. 정확하게는. 업무 시작 전까지. 마지막은 업무 시작 전까지. 업무 개시, 업무 시작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업무 시작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들어라. 또 정확하게는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그렇게요. 맞다. 2번은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이니까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 추가로 2억 이상, 특수법인, 다른 법률 나오면 이거 특수법인이잖아요.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그렇게 했던 거. 3번은 보험금 나가면 중단되고 다시 드는 거죠. 그때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15일 이내, 공탁은 부족액을 보존하고 그래서 15일.
다 시가입, 부족액 보존, 15일, 15일. 보험금 나가서 중단되고 다시 드는 거. 보증금 공제는 다시 가입, 15일 이내. 공탁은 부족액 보존. 짝꿍 딱딱 맞아야 되고 15일은 똑같고 15일. 매년 나오는 숫자. 올해도 또 나왔네. 15일. 4번. 보험을 안 들고 일하면 임등치예요. 임등치는 두 가지가 맞는 거잖아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제가 요거 올해 나올 거라 그랬지. 작년에 안 나왔거든. 그래서 임등치는 두 가지가 맞는 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요게 임등치니까 업무 정지 가능하다. 임등치니까. 5번. 사무소 빌려주는 건 무과실 책임. 뭐가 키워드? 키워드가 없다는 게 키워드. 고의 또는 과실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다고. 그런 말이 안 보이잖아. 키워드가 없다는 게 키워드 했던 거. 무과실 책임. 사무소 빌려주면 책임져라. 개공 본인이 행동을 했을 때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고 사무소 빌려준 건 무과실 책임이고. 그렇게.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임등치는 업무 정지가 가능하다. 16번. 사무소 명칭 등록증 게시 틀린 거. 1번은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죠. 원본 게시라고 되어 있는 건 중개사무소 등록증, 군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원본이어야 돼요. 자격증 원본. 원본 게시는 이렇게 세 가지. 이번처럼 사업자 등록증은요. 원본 사업은 말이 없어. 그냥 게시하면 돼. 사업자 등록증은 게시.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원본 게시. 그다음 3번은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사용한다. 맞아요. 자, 법인인 개공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똑같다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사용해야 한다. 근데 부칙상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건 사용이 안 되죠. 부동산 중개는 사용을 해야 되고. 둘 중에 한 가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사용이 안 되니까 부동산 중개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요. 3번, 4번. 군사무소에 5개강 건물. 간판이죠? 그러면 성명 표기해야죠. 군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맞죠? 법인 그러면 주된 사무소예요. 아무런 말도 없이 법인 주된 사무소 대표자 성명. 군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그렇게 따로따로 대표자 성명과 책임자 성명을 함께 표기한다. X 그런 거 아니다. 따로따로. 5번 부칙상 개공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사용이 안 돼도 부동산 중개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둘 중 하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사용이 안 되잖아. 그럼 부동산 중개라도 사용을 하야 한다. 원 틀렸고. 1번 교육 옳은 거. 1번 실무교육이죠. 키워드 실무교육. 실무는 1이니까 1년. 그럼 1년 이내에 받은 게 있어야 되고 1년 이내면 면제가 되고. 근데 400일이면 1년 지났잖아. 1년이 365일. 1년 지났잖아. 그러니까 다시 받아야죠. 1년 이내면 면제인데 1년 지났잖아. 다시 받을 거. 이것도 계산 문제인가? 나름대로 계산 문제네요. 1년 지났으니까 다시 받아라. 2번은 직무교육은 3, 4시간, 5시간은 안 된다고. 4시간 이하야. 3, 4시간. 우리 연수교육 시간 외우고 있죠. 연수교육 12, 16. 거기서 더하면 실무교육. 실무교육은 28에서 32. 더하면 12, 16 더하면 28이고 4시간씩 차이 나니까 28에서 32는 실무교육. 빼면 12, 16 빼면 4시간, 3, 4시간 직무교육 했던 거. 3번.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 2명 받으니까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고 얘를 X라고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실무교육. 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니까? 실무교육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에 실무교육. 2년이 됐어요. 무슨 교육 받아야 돼? 연수교육. 그러니까 실무교육 받은 사람에게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 주라고. 실무교육 받은 사람도 2년 되면 연수교육 받아야 되니까.
자, 연수교육 받았어요. 또 2년 되면 무슨 교육 받아야 돼? 연수교육. 그러니까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은 사람에게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 주라고. 실무교육 받은 사람도 그 다음에는 연수교육 받는 거니까 통지해 줘야죠. 3번이 맞고요. 4번. 부동산 중개, 경영 실무. 일단 뭐 실무 교육이죠. 실무 교육은 28에서 30이니까 36시간은 안 되고 주의사항은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는 연수 교육 내용과 공통이에요. 실무 교육은 법률 지식, 연수 교육은 법제도 변경. 요거는 차이점인데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는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요 교육은 실무 교육일 수도 있고 연수 교육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 36시간은 말이 안 된다고요. 실무 교육은 28에서 32, 연수 교육은 12, 16이니까 36시간은 틀린 거다. 그러니까 요 교육을 무조건 실무 교육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는 실무 교육과 연수 교육의 공통이라고 공통. 근데 36시간은 말이 안 되니까 틀린 거지. 5번은 예방 교육은 어떻게 하라겠어? 예방 교육 나면 제가 자동적으로 손가락 올려서 글자 수 세라 그랬잖아. 그죠? 예방 교육은 다 나온다.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10글자니까 10일 전까지 했던 거. 아까 연수교육은 개공소공 2명이니까 2년마다니까 2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예방교육은 다 나온다 10글자. 그래서 10일 전까지 통지하고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통지 없다 했던 거. 8번. 이거 틀리신 분은 진짜 많이 반성하셔야 돼. 없을 거예요 아마. 제 수업 듣고선. 우리 예치 명의자 예치기관 제가 이거 한 문제가 나오면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이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 문제가 나오면. 단순 암기. 은공채 보시는 예치 기관이고요. 예치 기관이고 개공 전문회사 추가하면 예치 명의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공채 보시는 예치 기관도 되고 예치 명의자도 되고. 그러니까 은공채 보신 우리가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짝짝짝짝짝 은공채 보신 대한민국 하고 했던 거 그거. 여기다가 개공과 전문회사를 추가하면 예치 명의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 찾아봐. 기업, 보험회사, 은공채 보신 보 니은은 투자 중개업자 뭐야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뭐 없어. 은공채 보신 이런 거 없잖아. 디귿 신탁업자 되잖아요. 은공채 보신 있잖아. 리을 한국지방제조원공제에 뭐 하는 애야 얘는 또. 듣보잡 이런 듣보잡 틀은 안 되는 거지. 뭔지도 모르는데. 은공 공이 공제사업자 협회 협회 공제사업자 한국지방제조원공제회 좀 낚으려고 이렇게 써놨네 이렇게. 에이, 이거 듣보잡인데 이런 거 안 되는 거지. 공제사업자다. 공은 공제사업자. 협회를 말하고 있는 거였다. 점수 주려고 낸 거였는데 틀리신 분도 있었겠네요. 이거 19번. 19번은 이재기했죠. 왜냐면 답이 1번인데 물론 저는 이걸 알아요. 저는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가 이 부가 기준에 따르면 20만 원이 제일 낮아. 제일 낮아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걸 다 외우진 못해. 사실 저도 요게 휴업이 20만 원이고 나머지는 20만 원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다 정확하게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안 외우고 있어. 이걸 알아서 뭐하게. 이거는 공무원이 하는 거지. 그리고 이의제기한 이유는 과태료 부과 기준 이렇게 써줘서.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본서들 다 보세요. 이 과태료 쪽에 표가 있는데 그 표에 별표 2 과태료 부과 기준이라고 다 써놨어. 모든 기본서에. 그냥 과태료 부과 기준 이렇게 안 돼 있다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 기준 제목을 다 그렇게 적어놓고 있다고요. 기본소에. 그게 정확한 표현이니까. 근데 얘는 별표 2를 써주지 않았잖아. 그냥 일반적인 의미인지 법률상 의미인지를 구분 안 해줬잖아. 그래서 이제기한 거죠. 받아들여지면 이거 모두 정답 되는 거니까 살림살이 아주 많이 나아지죠. 됐으면 좋겠다. 일단 넘어갈게요. 답은 1번이고요. 6번은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간만에 나왔는데
주택으로 나왔고요. 주택으로. 자, 주택일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조례대로, 시험지에 있는 거대로, 시험지에 써 있죠. 박스 안에 조례대로. 그리고 박스를 보면 매도인이 임차인 돼 있고 매매한 임대차를 동시에 준 게 있으니까 점유 계정이에요. 매도인이 임차인 돼 있잖아. 점유 계정이면 매매만, 임대차는 못 받는다. 매매만. 그러니까 임대차 무시하고 매매만 딱 보면 되는 거야. 매매. 그래서 2억 5천 매매가 곱하기 0.004 조례에 있는 거. 그러면 얼마죠? 4, 5, 22 올라가고 2, 4, 8이니까 100만 원. 100만 원이에요. 근데 160으로 합의했대. 그래도 100만 원이야. 자, 제가 주택표 조합했던 거 기억나시나? 주택일 때 표도 있고 조례도 있고 협의도 있다고. 주택일 때도 합의할 수 있어요. 있지만 많게 합의하는 건 당연히 안 되지. 100만 원이 최고 한도야. 근데 160 합의하는 거 안 된다고. 합의가 가능하다고요. 주택표 조합, 합의잖아. 협의. 근데 만약에 80만 원으로 합의했다. 그럼 8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 최고 한도거든. 조례대로 계산을 한 게 그게 최고 한도야. 최고 한도. 그보다 많게 합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 160만 원. 60만 원은 무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또 값 한 명 받으니까 곱하기 2 하는 거 아니죠. 두 명 받으면 곱하기 2 하고 하는 건데 한 명 받으니까 그냥 100만 원.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80만 원으로 합의했다 그러면 80만 원 되는 거고. 주택일 때도 뭐가 있다? 합의가 있다고. 주택표 조합, 합에서 합의다. 다만 그 합의는 한도 내에서 합의하는 거다. 한도보다 많게 합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100만 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뭐 문의만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제 고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제 살림살이가 좀 많이 나아지거든.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 구독, 좋아요 누르는 것. 저한테 큰 힘이 되는데. 들어갈게요. 송빠.